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뭐 울산 그리고 어디입니까? 경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평택을이 오자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판에 단일화가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MBC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접전하는 양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조사가. 뭐 부산, 경남은 또 그렇지 않고, 네. 네, 서울 같은 경우, 네. 네, 있고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 격차가 이제 좁혀진 부분들도 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제 많은 지표들이 이제 야당이 상당히 지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패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여당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고 대통령 평가든 정당 지지율든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 프레임, 뭐 여당 후보 지원해야 되는지 이제 정부를 지원해야 되는지 뭐 견제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봐야 될 것은 한 가지로 하자면 야당이 이제 경북에서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영남을 중심으로 야당이 한 자리나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3개까지 어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네.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다른 데 좁혀지는 뭐 서울 등 좁혀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영남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좁혀지죠. 왜냐하면 워낙 현저히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들이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30% 중반 40% 가깝게 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너무 뚜렷하고 빠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사실은 정보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정보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표출하는데 본인의 어쨌든 기본 정서가 있는 것이니까 보수 후보들이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에 가 있던 사람들이 보수 후보의 지지 표출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의미부여해 가지고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이 원래 보수의 월등한 우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라고 한다면 네. 그런 지역에서 약간 이제 뭐 여당 후보들이 여전히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평소에 비해서 지금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네. 네. 최근에 비해서 지금만 평가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종합적이지 않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좁혀지는 흐름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을 원래 고려한다면 지금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 흐름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후보도 못 내서 무투표 당선하는 지역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제 MBC 조사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원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43대 오세훈 후보 35. 그리고 교육감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게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언론에서도 안 다뤄요. 안 다뤄요. 교육감 안 다뤄요. 후보가 누군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안 다루는 겁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예.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말은 하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은 이게 이제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장사되는 데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사되는 얘기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 뭐 이런 것만 쓰는 거죠. 예. 말씀하셨지만 그 최근에 지난해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면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금 적은 삼성전자 노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지금쯤 되면 선거 이슈로 예. 온 언론이 도배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온 언론에 도배가 된 건 삼성 노조의 삼성 파업을 하냐 마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예.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예. 있어서 국민의힘은 안 되는 집은 뭐를 해도 안 되는 된다. 지금 상황이고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GTX 철근 게이트로 끝난 것 같고요. 철근 게이트로 예, 끝났다. 저는 저거 철근 게이트라고 봐요. 예, 철근 게이트로 예. 이게 이제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는 철근 괴담이라고 막.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는 예. 이제 게이트로 어려워졌다. 아. 서울시장 선거는 뭐 그렇게 끝났다. 된 이제 예. 그래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거, 네. 안전 이런 거에는 아유, 또 예민합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렇죠. 또 국민성을 갖고 있어서 예. 저희가 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던 나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지하를 다니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고 음. 뭘로도 해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이게 기껏 내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이건 현대건설의 잘못이고 우리는 제때 보고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책임지라고 서울시장이 있는 건데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책임 없다라고 빠지는 모습도 사람들한테 비루하게 보일 거고. 지금 누가 철근을 빼먹은 거야? 그럼요.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가 있는데 내 그럼요, 책임 그럼요.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들립니다. 그 사실 지금 같은 때는 오세훈 시장은 다 제 책임입니다. 무릎 딱 꿇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텐데 본인이 좀 다급하고 조급하니까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철근 같다. 게이트로. 뭐 여론조사 얘기할 것도 없네. 철근 게이트로 끝나기 네, 철근 때문에. 게이트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후보, 추경호 후보도 MBC 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근데 원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추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MBC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이제 워딩을 따서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이제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원래의 그 지역의 기본적인 구도가 네.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원래 구도의 표출이라는 것은 한 7대 3으로 보수 우위 지역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팽팽한 수준, 이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아직도 여전히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예. 영향을 주기는 하였을 때 뭐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구도에 뭐 완전한 이제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이제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그게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어떤 유권자가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예. 어떤 사안이 벌어진 이후에 나는 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저 사람으로 난 지지를 변경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냥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던 사건들을 쭉 선별을 해봐서 이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오를 만한 이유들은 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성향에 있던 보수 성향층들이 많은 분들이 유보층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들이 지지 표출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조작기수 특검 같은 경우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주는 땔감 역할을 해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흐름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정도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완전히 충분한 건 아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좁혀졌다라는 그 격차가 감소했다는 그 MBC 조사가 나왔는데요.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8.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혀진 것은 맞는 것 같다. 불경이 이렇게 자꾸 좁혀지는 이유는 뭘까?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게 어차피 부울경 특히 뭐 대구 경북 네. 여기는 선거가 목전에 오게 되면 기존의 지지세에 수렴을 할 거다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그게 그래 보이지 않고 이게 뒤집히겠는데라고 생각했었던 건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전 총리라는 워낙에 큰 정치인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1, 2% 싸움일 건데요. 1, 2%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는 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치 변동이 아니면 네.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힘든 곳에서 저는 지금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면 진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는 좀 들고요.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붙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붙는 걸 보면 전재수라는 정치인이 참 대단하구나. 박형준 시장이
너무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 북구 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국값. 그러니까 북갑 죄송합니다. 음. 이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잘 버텨서 음. 이기는 싸움으로 계속 끌고 나갈 거라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도 나름 이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런 사람들하고 저는 최근에 그 선거운동하는 모습이나 메시지 내는 모습이나 보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에 잘 적응을 하고 저는 뭐 하정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그렇군요. 전재수 시장도 무난하게 이기실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에 전화를 뭐 네. 현재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만간 또 대구를 갑니다. 이제 새벽 기차 타고 대구에 가서 저는 달성공원이 달성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도 같이 좀 보려고 했더니 달성공원은 중구에 있대요. 달성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에 직접 새벽 시장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민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대 뭐 부산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쭉 전화를 돌려보니까 우리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론조사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그리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착각하지 마라. 김부겸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추경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디비졌다고 하는데 그 서울 사람들 얘기고 그렇죠. 서울 사람들 얘기고 그 미안하지만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구 경북 출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잘 나오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거고 현실은 지금 여론조사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해볼 만한 곳.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지금 같은 내란 뭐 이런 이슈가 없다면 여기는 사실은 못 이기는 곳이잖아요. 네, 네. 지금 정도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비관할 때는 아니다. 저 네. 그렇게. 한 5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다가 약간 이제 화성에 잠깐 갔다가 지금 와서 이제 요걸 봤으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여당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어느 쪽 기준을 갖고 쭉 보냐 이제 시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을 감안하고 이 정도 나왔을 땐 상당히 사실은 바뀌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조사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조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는 이제 뭐 그 순간에 이제 스냅 정지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뭐의 풀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맞죠.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계속 그렇지만 이제 만화 영화도 장면들을 모아서 영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면들 이제 보아 가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어쨌든 자기 의견들을 표출한 것이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또 아주 이제 막 순간순간 하루하루 막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론에서 뭐 어디가 빠져가지고 쭉 해서 어디가 높아졌자 그러면 이제 출렁여가지고 사람들이 지지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다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론조사가 왔어요. 생각해서 지금 순간에 막 정보를 해서 그럼 난 누굴 지지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가다가 이제 또 전화가 오면 그때 또 질문을 대부분 이제 한두 번 받는 거예요. 그 지역 아무리 이제 네네. 크지 않더라도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지지를 막 바꾸고 막 요동치고 출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지 근거를 성실하게 제공하다 보면 지지를 이제 유지하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인데 약간 이제 과잉돼서 우리가 이제 의미부여하는 측면들도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조사의 특성들은 ARS 조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붙어 있어요. 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기도 하여 영남 지역에서 사람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좀 우세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정답이 하나예요, 딱 하나. 이럴 때는 사람 면접원이 했을 때는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중도 중간층들이 응답을 많이 했은 것이니까 이러면 투표율이 60% 가까이 좀 올라가게 한다면 민주당이 영남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는 결과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중도 중간층이 응답을 잘 안 하는 조사 방식이니까
양쪽 진영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는 것이고 거기엔 지역 정서가 당연히 보수 정서가 많으니까 보수 후보들이 성적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는 예. 그러면 투표율이 만약에 55%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중도 중간층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지금 접전 벌이는 데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전망하는 게 정답이고 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뭐 이것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제 그럴 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치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동 있는 뭔가의 드라마 스토리가 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나올 거다라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할까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어제 발표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건데요. 경북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오준기 후보가 34.2, 이철우 후보가 48.7. 어제 요 발표되는 순간에 오준기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빨리 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겠다. 할만하다. 나 지금 여기 있을 때 아니다. 기차표 빨리 끊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경북은 변화가 될까? 경북에서는 어떤 변화가 될까? 그리고 저는 달성군 국회의원이 누가 될까? 박형룡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이진숙 후보가 살아서 국회에 돌아오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저는 뭐 여론조사 뭐 전문가는 전혀 아니니까요. 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대구에서 그 당선되는 정당이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죠. 그쵸. 네, 진짜 예. 보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다 그런 생각들이 예, 있을 것 다 같아요. 좀 그런 새로운 게 장면, 그런 네. 게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 전라 광주에서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전에 음. 안철수당도 있었고 그리고 봤어요. 저희가 본 기억이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거인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기자네, 기자야. 어쩔 수 없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 정말 의미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도 그렇고 전혀 뭐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지지율 이런 거보다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저는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오준기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끔 이제 유튜브나 뭐 TV 나와서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투력 장난 아니던데요, 그분. 이번에 7번째 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계속 낙선이에요. 저는 저런 분이 참 대단해 보여요. 예. 참 존경스럽고. 그렇죠. 참 좋아. 이분 좋아 또 보여요.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계속 아니, 낙선해도 저는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은 대구 경북 같은 곳은 뭐 저는 이제 거기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좀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대구에서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김부겸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인이기 때문도 있지만 저분이 대구를 안 떠나잖아요. 포기 안 했잖아요. 계속 대구에서 계속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장 선거도 나갔다 또 떨어지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의리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상도에서는 난 저런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글쎄.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이제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이제 제도 변화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국회의원이 생겨나야 맞아요. 그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도가 이제 저는 미비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경북에서 뭐 가능성 얘기하는데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30% 중반대 나온다는 것은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승리로 당선으로 이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하면 이제 대구에는 그래도 젊은층도 있고 네. 인구 구성비가 다른 데 비해서 경북 같은 데는 어떤 지역들은 60세 이상이 40%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정서도 강한데 어르신들 보수 성향이 강한 어르신들 비율도 또 압도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가 이제 실제로 네. 바로 어떤 분위기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왜냐면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또 평생을 이제 어느 정당을 찍어왔잖아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부정을.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식이 있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치지 못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쉽지는 사실은 않다. 쉬운 것은 아니죠. 경북은 근데- 특히. 그러니까요. 근데 좀 그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없고 끝까지 지금 심지어 5.18 어제 장면에서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유권자, 주권자라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있어요. 어, 예. 구미가 물론 산업단지가 있고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많죠. 물론 이제 그때도 보수 후보가 이제 분열이 있었던 구도가 그렇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천재지변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1대1로 천재지변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하기가 참. 그러니까 그 그 지역 제가- 민심이 너무 궁금해서. 다만 제가- 이번에 제- 이제 뭐 안동이나 포항 뭐 이런 데들이 네. 좀 이전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네.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북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게 된다. 득표율이 40%를 넘었다. 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늘 이게 그분도 이제 연세가 어느덧 네. 그래서 참 이게 그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변화 그러니까 평생 지역주의와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계란에 바위치기 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다른 민주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응원을 보내야 되는가는 저희 애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